혹시 점심시간 전까지 했었던 내용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들 없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네, 겟마인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저희 상관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관계는 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죠. 네, 뭐 어, 상관계수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 상관계수를 계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 시각화하는 그래프로 가장 대표적인 게 산점도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X축, Y축에 두 개의 변수를 갖다 놓고 숫자 타입의 변수들을 갖다 놓고 그 숫자 타입의 값들을 X좌표, Y좌표 점의 위치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데이터 프레임 잠깐만 보면은요, 우리 데이터 프레임이 그 숫자형 데이터 타입들을 보면 이어, 연도, 기대 수명, 인구, 그 다음에 1인당 GDP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거는 연도를 뭐 X축으로 놓고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을 Y축으로 놓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런 거는 많이 그려봤죠. 뭐 연도를 X축으로 놓고 인구를 Y축으로 놓고서 점을 찍을 수도 있고 이어 연도를 X축으로 놓고 1인당 GDP를 Y축에 놓고서 점을 찍을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그 조합들이 가능할 겁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기대 수명과 인구. 그래서 뭐 기대 수명을 X축에 놓고 인구를 Y축에다 놓을 수도 있을 거고요. 기대 수명과 1인당 GDP 상관관계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기대 수명을 X축에 놓고 뭐 1인당 GDP를 Y축에 놓고 아니면 반대로 기대 수명을 Y축에다 놓고 1인당 GDP를 X축에 놓고 그러면 GDP가 늘어날수록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지 뭐 아닌지 뭐 이런 상관관계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모든 변수들 간에 각각 쌍을 지어서 선점도를 한꺼번에 그리고 싶을 때 기억나는 함수, 시각화하는 함수 기억나세요? 변수 두 개씩 짝지어가지고 선점도 한꺼번에 그려주는 거. 페어 플롯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페어 플롯. 여기에 데이터 프레임에 데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데이터 프레임만 일단 주시면 돼요. 일단 요것만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plt.show. 네.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죠.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래프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행에 있는 그래프들을 보면은요, 첫 번째 그래프는, Y축이 연도고요. Y축이 연도고, X축도, X축도 연도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 연도별로 자료가 몇 개씩 있느냐라고 하는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 근데 모든 연도가 다 똑같이 들어있죠. 그죠? 1952년도에도 142개 나라, 1957년도에도 142개 나라. 그러니까 각각의 연도마다 조사한 나라의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이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예, 그래서 이거는 연도의 히스토그램이고, 두 번째 그래프는 Y축이 연도예요. Y축이 연도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될 거예요. 52년, 57년, 62년, 67년, 그다음 72년, 77년 이렇게 될 거고요. X축의 변수는 뭐가 있는지를 보시려면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돼요. 기대수명이죠. 기대수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인당 GDP예요. 그러니까 X축이 어,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돼서 기대수명, 기대수명, 인구, 1인당 GDP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직선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연도가 이렇게 그 딱딱딱딱 끊어져 있죠. 5년 단위로 끊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수명은 최소값부터 1952년도에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2007년도에 기대수명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142개의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찍혀 있는 거고, 여기는 그 인구죠. 인구를 보시면 2007년도에 인구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142개의 점이에요. 요 한 줄에 142개의 점이 있는 거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1952년도 인구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그 142개의 점이 이렇게 한 줄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최대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거를 보시면 그 기대 수명의 최대값이 연도가 지날 때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구의 최대값이 연도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인당 GDP의 최대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좀 또 1인당 GDP는 약간 이렇게 특이점들이 이상치들이 좀 있죠. 요 부분. 요거 아마 그 쿠웨이트 1인당 GDP가 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쿠웨이트가 이렇게 여기가 먼저겠군요. 요렇게 변하다가 그 다음에 최대값이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인구의 최대값은 이렇게. 아마도 뭐 모든 연도에 대해서 아마 중국이 인구는 제일 많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대 수명은 조금씩 나라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대 수명은 뭐 이런 분포.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이런 관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그래프는요. 밑에 있는 그래프는 Y축이 기대 수명이에요. Y축이 기대 수명이고 X축이 여기가 연도, 여기가 어, 인구죠. 인구, 그다음에 여기가 1인당 GDP. 1인당 GDP. 그래서 여기서도 그 연도가 불연속적인 값들이기 때문에 한 줄로 나타나요. 한 줄로 나타나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제일 마지막 줄을 보면 2007년도 여기가 2007년도에 기대 수명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142개 나라가 점들이 쭉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히스토그램은 기대 수명의 히스토그램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X축도 기대 수명인 거예요. 기대 수명이 이 구간 안에는 몇 개 나라, 이 구간 안에는 몇 개 나라, 이 구간 안에는 몇 개 나라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죠. 그 다음에 그 여기는 인구죠. 음, 인구가 늘어나면 기대 수명도 따라서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물론 그 경향이 이렇게 이쪽에 많이 몰려 있기는 해요. 이쪽에 많이 몰려 있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기대 수명도 약간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다음에 여기는 GDP. 예, 1인당 GDP가 커지면 기대 수명도 약간 이렇게 커지는 이런 경향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점들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었다면 상관계수가 굉장히 컸을 텐데 요렇게 되어져 있는 거는 상관계수가 아주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뭐 그래도 상관관계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볼 수가 있고 여기다가 그 색깔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카테고리 타입 변수를 넣을 수도 있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대륙이겠죠. 대륙을 넣어보면 페어플럿,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df, 휴를 컨티넌트 이렇게 대륙으로 주고요. 그리고 페어플럿을 그려보시면 산점도는 점들이 찍혀 있는 모습은 그대로일 거예요. 점들이 찍혀 있는 모습은 그대로일 텐데 대신에 색깔들이 다르게 표시가 되죠. 색깔들이 다르게 표시가 되고 히스토그램 대신에 그 밀도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아프리카 대륙, 그다음 여기 기대 수명 쪽을 볼까요?
기대 수명을 보시면 초록색, 이게 아프리카 대륙의 기대 수명이 분포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을 볼까요? 파란색은 아시아. 그럼 아시아의 기대 수명의 분포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유럽이죠. 주황색은 여기예요. 주황색은 그 유럽의 기대 수명의 분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들이 찍혀 있는 모습은 위쪽에서 그려진 그래프랑 똑같고 색깔들만 5개의 색깔들이 입혀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요. 상관계수를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볼까요? 상관계수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숫자 타입 변수들만 먼저 꺼내 쳐야 돼요. 그래서 숫자 타입 변수들을 보시면 연도가 있고요. 그 다음이 1인당, 죄송합니다. 기대수명, life exp, 기대수명이 있고요. 인구가 있고, 마지막으로 GDP, 캡이 있어요. 상관계수 계산하는 함수는 correlation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상관계수를 볼 수가 있어요. 기대수명 부분을 한번 볼게요. 기대수명과 연도의 상관계수는 0.4고요. 기대수명과 인구는 0.06이고요. 기대수명과 1인당 GDP는 0.58이에요. 상관계수가 제일 큰 게 0.58이죠. 그러면 기대수명과 1인당 GDP가 상관관계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크다. 그 다음에 기대수명과 인구는 상관관계가 작아요. 굉장히 0에 가까운 값이죠. 0에 가까운 값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굉장히 작아요. 작아요. 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 기대 수명이 커지는 그런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0.5면 또 이것도 아주 큰 건 아니에요. 0.5보다 크면 상관관계가 크다라고 말은 할 수는 있는데 아주 큰 건 아니에요. 뭐 0.7, 0.8 뭐 이런 상관계수도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작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부분이 인구수하고요. 인구수하고 1인당 GDP입니다. 1인당 GDP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비례 경향이란 얘기인데 0.02이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까운 값이죠. 관계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상관계수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연도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연도를 다 한꺼번에 봐버린 거잖아요. 모든 연도를 한꺼번에 본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연도만 보겠다. 2007년도만 보겠다. 연도별로 보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2007년도만 한번 볼까요? 2007년도의 상관 관계,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전체를 다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어, 데이터 프레임 2007이라고 할까요? 2007년도? 데이터 프레임의 연도가 2007년인 거를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 2007을 출력을 해보시면 142개의 행이 나와요. 142개의 행이 나오고 기대 수명, 그 다음에 인구, 그리고 1인당 GDP 이렇게 나오죠. 1인당 GDP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음. 연도는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연도는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연도까지 우리가 페어 플롯을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연도까지 페어 플롯을 그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페어 플롯을 그려주실 때 페어 플롯을 그려주실 때 데이터 프레임에는 df 2007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파라미터 중에 바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연도를 제외하고 숫자 타입들, 라이트, exp, 그 다음에 인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gdp, per cap.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색깔, hue는 컨티넌트로 볼까요? 컨티넌트. 이렇게 해서 plt.show 할 수 있겠죠. 네. 2007년도만 그려본 거예요. 2007년도만. 하나가 줄죠. 왜 그러냐면 기대 수명과 인구, 기대 수명과 1인당 GDP 이렇게 볼 거니까. 그 다음에 인구와 기대 수명, 인구와 1인당 GDP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GDP와 1인당 GDP와 기대 수명, 1인당 GDP와 그리고 어, 인구수 이렇게 볼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3 곱하기 3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연도는 같은 연도니까 연도는 표시를 안 한 거예요. 일부러 표시를 안 했고 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인구랑 1인당 기대 수명은 이렇게 지금 이쪽에 거의 몰려 있어요. 이쪽에 거의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점들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인당 GDP죠. GDP가 커질수록 1인당 기대 수명도 이렇게 커지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런 상관관계들을 이렇게 본 겁니다. 요 대각선에 있는 것들이 X축하고 Y축을 바꿔서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그린 게 여기서는 요렇게 그려졌죠.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이 X축, Y축 바꾼 거고요. 여기와 여기가 X축을 바꿔서 그린 거, 여기와 여기가 X축을 바꿔서 그린 거예요.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상관계수 계산할 수 있어요.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상관계수 계산할 수 있고, 그럼 데이터 프레임 2007년도에서 컬럼들을 life, exp, 그 다음에 pop, 그리고 GDP, pop, 이렇게 해서 여기서만 상관계수를 따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연도 안에서만 보면 해당 연도 안에서만 보면은요. 기대 수명과 1인당 GDP는 0.67이라고 하는 상관계수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기대 수명과 인구는 0.04라고 하는 상관계수만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도 봤었지만. 기대 수명과 1인당 GDP는 상관계수가 높은 편이죠.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인구와 1인당 GDP는 음의 상관관계인데 상관계수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것들을 다른 연도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연도에 대해서도 뭐 한꺼번에 쭉 하고서 그래프를 그려보거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1인당 GDP가 높아질수록 기대 수명도 커지는 경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상관관계.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는 아니고 그런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상관계수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산정도는 요 정도로 해서 넘어갈게요. 상관관계도 요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룹 바이를 이용해서 각 연도별로 상관관계를 다 그려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해보시면 좋은 연습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어,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문자열 컬럼을 다루는, 우리 아까 나라 이름 찾을 때, 한국이라고 찾을 때, 코리아, 이렇게 검색하니까 하나도 안 나왔죠. 그죠? 그거 찾는 방법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어, 아예 새로 할까요? 문자열에 대해서는 아예 새로 우리가 요 정도만 하고,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들을 한꺼번에 저희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컬앱에서요. 8번까지 파일을 만들었었고 8번까지 만들었었고 구글 컬앱 새로운 파일 하나 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 이름은 DA 데이터 분석 9번이라고 하고요. STR이라고 할게요. 9번 언더스코어 STR. 컬앱하고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서 다룰 내용은 문자열 컬럼 다루기예요. 문자열 컬럼 다루기. 그래서 문자열 컬럼에 어떤 값들이 포함되어져 있는지,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지, 그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같은 문자열을 찾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임포트부터 먼저 좀 할게요. 임, 음, 모듈, 모듈 임포트. 어, 지난 시간에 넘파이를 한 번도 안 쓴 것 같은데 일단은 넘파이 일단 넣을게요. 그 다음에 판다스도 넣을게요. 판다스도 넣고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매트플러릿도 넣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본까지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겟마인더를 한 번 더 다룰게요. 겟마인더 데이터 프레임을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일이 바뀌었죠. 파일이 바뀌었을 때는 그 데이터 프레임도 새로 만드셔야 돼요. 그죠? 우리 8번 파일에서 제 그, 요, 제 GitHub에 있었던 TSV 파일 있죠. 요거 복사 좀 할게요. 요거 복사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9번 파일에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변수 이름은 조금 바꿀게요. 변수 이름은 getMinder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getMinder. github.com 제 리파지토리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빅데이터 53개, 그 다음 데이터 세츠 폴더 밑에 있는 getminder.tsv 이 파일을 이용을 할 겁니다. 여기는 getminder 데이터 셋. 변수 만들어주신 분들은 실행을 해주세요. 실행을 하시면 getminder pass라고 하는 변수가 생기죠.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getminder라고 할게요. df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getminde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만드실 때는 pandas 점 파일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실 때는 read csv 그리고 파일 이름은 getminderpass 여기 하나 더 주셔야죠. 뭘 주셔야 되냐면 separator라고 하는 거 주셔야 돼요. 탭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탭으로.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레임 만드는 것까지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잘 만들어졌나 볼까요? 겟마인더, 헤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앞에서 5개 출력하겠다 하잖아요. 그죠? 어, 제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쵸? 아마 뭐 리드 CSV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없었으면 잘 만들어졌겠죠. 자, 여기서 그 국가 이름, 여기서 문자열 컬럼은 어, 국가 이름하고요. 국가 이름하고 그 다음에 대륙 이름. 대륙 이름이 그 문자열로 돼 있어요. 문자열로 돼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 데이터를 찾아라. 어, 문제가,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료를 검색하겠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코리아라고 들어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서 겟마인더 그다음에 불리언 인덱싱 겟마인더의 컨츄리 같다 코리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행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행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해서 어, 나라 이름이 대문자로 시작하는구나.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 그럼 이거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써보면 되지 않을까? 또 뭐 이렇게 검색을 해도 역시나 안 나오죠. 사실 우리는 그 전 시간에 봤어요. 우리나라는 코리아가 아니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여서 국가 이름이 코리아 쉼표 REP 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였죠. 근데 어떻게 들어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 우리가 아마 요 그 행이 전체 1704개가 있었을 거예요. 1704개를 눈으로 일일이 다 찾아볼 수도 없고, 그죠? 코리아라고 들어있는지 아니면 뭐 리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REP 점 코리아라고 되어져 있을지 아니면 코리아 쉼표 그다음에 REP 이렇게 들어있을지 어떤 형식으로 들어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면 KOR이라고 하는 글자는 들어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그죠? 그러니까 국가 이름들 안에 KOR이 들어있는 거를 찾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음. 이렇게는 아무리 해봐도 검색되는 행위 없으니까. 요거는 검색되는 행위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자, 나라 이름들만 한번 우리가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점, 컨트리 하고서 나라 이름들만 이렇게. 죄송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죠. 겟마인더고요. 겟마인더. 겟마인더 점, 컨트리 하고 이렇게 볼게요. 이거는 컬럼을 선택을 한 거죠. 컬럼을 선택을 한 거니까 첫 번째 컬럼부터 마지막 컬럼까지 1704개의 행을 다 보여주죠. 유니크한 값들을 찾으면 여기서 유니크한 값들을 찾으면 얘는 배열이 되죠. 얘는 배열이 되고 이게 142개 나라일 거예요. 어, 그럼 이렇게 쭉 검색을 해서 아마 요렇게 앞에 몇 개를 보다 보니까 이거 알파벳 순이구나. 그러면은 쭉 보다가 보니까 뭐 IJK 이렇게 있겠지. 뭐 이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2개 나라가 있어요. 그죠? 코리아 DMREP가 있고요. 코리아 REP가 있죠. 그죠? 하나는 북한이고요. 하나는 우리나라고. 두 가지가 조사가 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럼 KOR이 포함되어 있는 것만 찾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 그런 거를 다룰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문자열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이름을 보니까요. 코리아, 그 다음에 REP, 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자열이죠. 문자열이 하나다라고 하면 점을 써가지고요. 그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파이썬의 메서드를 쓸 수가 있어요. 문자열 메서드 중에 컨테인스가 있었나? 컨테인스가 없구나. 문자열에는 컨테인스는 없고, 이런 메서드는 있어요. find라고 하는 메서드는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KOR, find, 그러면 찾아줘요. KOR이 들어가 있는 인덱스를 찾아줍니다. 이게 메서드예요. 문자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파이썬의 문자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예요. 음. 그러니까 문자열이 하나인 경우에는 거기서 바로 메서드를 찾아서 호출할 수 있어요. 리턴 값이 0이죠. 리턴 값 0의 의미는 뭐냐면 KOR이 등장하는 인덱스예요. KOR 몇 번째 인덱스에 등장하냐면 인덱스 0에서 등장하죠. 만약에 OR이라고 쓰면은 인덱스가 1이라고 나와요. OR이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인덱스가 인덱스 1번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RE 이렇게 쓰게 되면 RE는 소문자 RE가 아니고요. 대문자 RE예요. 대문자 RE가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느냐? 인덱스 7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find 메서드예요. find 메서드. 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런 메서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문자로 바꿔라 이런 메서드를 사용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은 대문자, 소문자 구분 없이 전부 다 소문자로만 바꿔주는 메서드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교할 때 소문자로만 비교해도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하나만 있으면 메서드를 바로 호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데이터 프레임은 여기에서 country라고 하는 컬럼을 뽑아요. 여기서 로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로어라고 하는 메서드는 누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냐면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스트링 클래스에서 로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한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스트링 객체의 메서드를 호출한 거예요. 자, 여기는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 수가 없느냐? 그러면 겟마인더는 데이터 프레임. 겟마인더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컨츄리는 컬럼이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하나는 뭐가 돼요? 컬럼 하나는 1차원 데이터를 판다스에서 뭐라고 불러요? 시리즈라고 부르죠. 시리즈. 시리즈는 로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컬럼에는 숫자 타입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자 타입들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죠? 다양한 타입들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과 관련된 함수를 직접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씩 하나씩 꺼내면 컬럼에서 값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은 변환할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는 안 되지만 반복문을 쓸 수는 있어요. in 어디 안에 있는 get minder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컨트리 컬럼에서 일단 프린트 해볼까요? 142개, 1704개가 4번 1704개의 행들이 쭉 출력이 돼요. 이해되시죠? 컨트리 컬럼에 있는 첫 번째 문자열 출력, 컨트리 컬럼에 있는 두 번째 문자열 출력, 컨트리 컬럼에 있는 세 번째 나라 이름 출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제일 마지막 행까지 쭉 출력을 한 거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Z로 시작하는 국가 이름까지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죠? 어.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는 문자 열리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문자 열리니까 여기서는 점 하면 로어 이런 식으로 메서드 문자열의 메서드를 이용할 수가 있죠. 아까랑 달라진 게 보이시죠? 전부 다 소문자로만 바뀌어 있어요. 전부 다 대문자로 바꾸겠다라고 하시면 로어 대신에 뭘 쓰시면 되냐면 어퍼를 쓰시면 돼요. 그럼 전부 다 대문자로 바뀌었죠. 이렇게. 그죠? 이해되십니까? 음. 근데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컬럼에 있는 값을 하나씩 하나씩 대문자나 소문자로 변환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반복문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코드 남겨둘까요? 프린트가 너무 길죠. 프린트가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워버릴게요. 선택한 출력 지우기. 1704개를 다 출력을 하니까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예요. 이런 과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먼저 써요. 그 다음에 문자열 컬럼을 선택을 해요. 이게 문자열 컬럼일 때만이에요. 문자열 컬럼일 때만 뭘 쓸 수가 있냐면 str이라고 하는 속성을 쓸 수가 있어요. 문자열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str. 그리고 점을 쓰시는 거예요. 점. 그러면 뭘 할 수가 있냐면 로어. 이때 이렇게 메서드 호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여전히 시리즈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시리즈를 그대로 유지해 주고요. 시리즈를 그대로 유지해 주고 그 다음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들을 전부 다 성문자로 다 바꿔줬어요. 전부 다 대문자로 바꾸시겠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부 다 대문자로 바뀌었죠. 바뀌었죠. 그래서 문자열 컬럼을 다루실 때에는 컬럼 이름 다음에 str이라고 하는 속성을 쓰시고 그 다음에 점을 쓰셔가지고 호출하고 싶은 기능 메서드를 찾아서 호출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어, 그러면 어떤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도요. 이거랑 비슷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 위쪽에다 주석을 달아드릴까요? 여기다가 컨트리 컬럼의 모든 문자열을 대문자로 변경하기를 한 겁니다. 반복문을 쓰지 말고 컬럼에서 str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메서드를 이용하자예요. 자,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게
이런 코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음. 문자, 컬럼이, 컨트리 컬럼이 문자열 KOR을 포함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포함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것도 반복문을 쓰실 필요가 없으세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getMinder,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은 country. 문자열 메서드 사용할 거죠. 문자열 메서드 사용하기 전에 str, 점. 그 다음에 메서드 찾아서 쓰시면 돼요. 점을 쓰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capitalize, case fold, cat, center, contains, count. 이게 전부 다 str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 이름들이에요. 이 중에서 뭘 사용하시면 되냐면 contains 쓰시면 돼요. KOR 이렇게 해볼까요? 1704개의 로의 행들에 대해서 1704개의 행들에 대해서 KOR이 들어있으면 true, 들어있지 않으면 false를 리턴을 해줘요. 지금은 전부 다 출력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false만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에서 true인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뭐에다 쓰면 될까요? true, false를 리턴해 주니까 불리언 인덱싱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면 getMinder, 그 다음에 getMinder, 컨츄리 컬럼, 문자열, 메서드, 그리고 메서드 이름 contains, KOR. 네,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딱 나오죠. 그죠? 아마 12개, 12개, 24개의 행이 아마 나올 거예요. 왜 24개 행이 나오냐면 북한에 대해서 19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19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위쪽에 있는 코리아 DEM-REP는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그래서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 거고요. 예, 예. 정식 명칭이 그렇죠.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 거고 우리는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예요. Republic of Korea. 그래서 K와 R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구나. 그다음에 북한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같은 거 찾을 때 요거 어, 코리아 REP 이렇게 해가지고 찾으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contain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수 있겠다인 거예요. 있겠다. 자,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갈게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나아가서 제가 불리언 인덱싱을 이렇게 해볼게요. getMinder에서 컨트리 컬럼이 문자열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str contains KOR이라고 소문자로 썼어요. 검색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나도 안 나오죠. 왜요? 소문자 KOR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 이름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소문자를 일치해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전부 다 대문자로만 이렇게 써도 나오는 게 없어요. 소문자로만 써도 나오는 게 없어요. 어떻게? 첫 글자만 대문자로 써야 나오는 결과가 있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소문자로만 검색을 하더라도 아니면 대문자로만 검색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컨트리 컬럼을 컨트리 컬럼을 소문자나 대문자로 다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contains에서 얘를 소문자로 바꿨으면 소문자가 포함된 걸로 찾으면 되고 얘를 대문자로 바꿨으면
대문자가 포함된 걸로 찾으시면 되겠죠. 네, 한번 해보세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순서는 그렇습니다. 먼저 컨트리 컬럼을 소문자로만 바꾼다. 아니면 대문자로만 바꾼다. 이렇게. 컨트리 컬럼 소문자로만 바꾼다. 메서드 호출하면 되죠. 그 결과에서 그 다음에 KOR이 포함되어져 있는지 메서드 호출한다. 그렇게 연쇄적으로 두 번 메서드를 두 번 호출하시면 돼요. 두 번. 원하시는 대로 결과가 나오세요. 아마 처음에는 잘 안 나오셨을 거예요. 저도 되게 혼동스러웠던 부분이어서. 자, 일단 소문자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로어라고 하면 되죠. 흔히들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다음에 바로 컨테인스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에러 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없으세요? 컨트리 컬럼에서 문자열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str 그리고 lower를 호출을 했으니까 전부 다 소문자로만 바꿔주겠죠.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요. 그런데 contains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에러 메시지 내용을 보시면 시리즈 객체는 contains 메서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예요. 자,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country에서 lower를 직접 호출할 수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lower를 호출하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써요? str.lower 이렇게 했잖아요. contains를 호출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str.contains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러면 결과가 나와요. 네. 저도 처음에 실수했었던 거라 그래서 기억에 오래 남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왜 str을 str.lower 그 다음에 .str.contains 왜 이렇게 호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까요? 자, 생각을 해보면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겟마인더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컨츄리라고 이렇게 컬럼 이름 쓰시면 컬럼 한 개를 뽑아주죠. 컬럼 한 개를 뽑아주면 그거는 시리즈가 되죠. 1차원이니까 시리즈가 되죠. 시리즈는 문자열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자열이 아니니까 문자열 메서드를 쓸 수가 없어요. 문자열 메서드를 쓰기 위해서 str을 쓰죠. str 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소문자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 여기까지의 결과. 로어까지의 결과를 보세요. 로어까지의 결과를 보시면, 자, 이것도 뭐예요? 이게 로어라고 하는 메서드의 리턴 값이에요. 이 리턴 값 출력된 거를 보시면, 아, 이거는 판다스의 시리즈구나. 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판다스의 시리즈구나. 인덱스와, 인덱스와 값들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모양의 데이터. 그래서 시리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리즈이기 때문에 로어의 결과 자체가 시리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컨테인스를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str을 붙이면 이제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contains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결과를 뭘 줘요? true, false, true, false라고 하는 값들을 주게 되겠죠. 이 값들을 이용해서 불리언 인덱싱을 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문자열 메서드를 호출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문자열 메서드를 연쇄적으로 호출하고 싶으면 무조건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str 그리고 메서드 다시 한번 .str 그리고 다시 메서드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얘가 제대로 동작이 돼요. 이해되셨죠? 문자열 메서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컬럼에서 문자열 메서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str, 메서드 다시 또 다른 메서드를 호출하고 싶으시면 .str, 그리고 다시 메서드 이렇게 하시면 문자열 관련된 메서드들을 연쇄적으로 호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 KOR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대소문자 구분 없이 우리가 비교해서 값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문자열 관련된 메서드들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메서드들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응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